(2026년 6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체코하고 월드컵 1차전 승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때도 길거리 응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붉은 악마하고 대한축구협회, 그 다음에 통신공사, 지금 KT죠. 후원으로 광화문 거리 응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다 라는 이유로 축구협회는 이걸 취소했어요. 그런데 붉은 악마가 추진해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계단체가 다 합동을 해서 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잠실에서 선거가 이상하다라고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맞불을 놓기 위해서, 즉 사회적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어차피 축구는 하는 거니까 이런 행사를 하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고 이재명 씨가 야당 대표이고 정청래가 그 밑에 원내대표를 한다 그러면은 잠실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길거리 응원하는 거 이거 정치 공작이라고 떠들어댈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쭉 대응하는 걸 보게 되면 민주당이 저 사건을 문제화했다라고 하면 달랐을 겁니다. 제가 씁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무인기 사건에 대한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왔는데 윤석열하고 김용현한테 징역 30년을 때렸습니다.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위험하구나. 이 판사들이 자기 해석을 자기가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 본다는 해석을 사실로 인용해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저는 중요한 미스, 오만 방지하기 그지없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법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쭉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요, 작전도 법관들이 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 왜? 법관들 잘났으면 니들이 나와서 나처럼 유튜브 해보고 나처럼 기사를 써보지. 법관이 작전을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법원이, 재판관이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그걸 사실로 인용해서 판단하는 나라. 이태원 사건 때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길거리 응원 못하게 하려다가 붉은 악마가 밀어붙이니까 허용했습니다. 지금은 잠실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3개 단체가 쑥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잠실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우리가 체코한테 이겨도 응원 전화 안 할 겁니다. 자, 윤석열, 김용현 이런 사람이 직권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직권남용한 혐의는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요. 이재명 또한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을 한 게 많습니다. 스타벅스 사건만 해도 그렇고 자기 마음대로 툭툭 던지고 있죠. 대통령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선관위와 이재명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 잘난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자고요. 자, 이정엽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한테 징역 30년 선고했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자가 이적행위라는 건 적을 도와주는 거거든. 적과 통모, 적과 모의를 하는 거죠. 근데 모의를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게 군사상 이익을 주는 거는 일반 여적죄인데 그걸 적용했습니다. 일반 이적죄, 형법상의 외환죄. 형법상의 외환죄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 별도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일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외환죄는 적국이 일으키는 적국,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라고 보는 나라가 우리한테 위협을 강하는 거를 외환으로 보는데 북한은 외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을 북한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외환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북한을 나라로 보겠다는 건데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 외환죄에 일반 이적죄가 있는데 이걸 적용해서 징역 30년을 때렸습니다. 제가 법관은 아니고 재판관은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만 이거 참 법 적용하는 이런 판사를 보게 되면 진짜 웃겨요. 이래도 돼? 옛날에 윤희상인가?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독에 있던
그 사건 할 때는 이런 거 세심하게 봐갖고 하나만 틀려도 법 적용 엄격하게 하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외환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죄를 갖고 와서 30년을 때렸다고. 근데 그 이제 구체적인 행동은 뭔가 하면은 24년 10월 우리 드론 작전 사령부를 하여금 평양에 무인기 작전을 하게 한 거를 일반 이적죄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요.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가 근거가 뭔가 하면은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에 메모를 남기게 있어요. 이 드론 띄울 때쯤에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 등등을 자기 휴대전화에 메모로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 재판부가 이 사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자, 암시하는 내용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북한이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이라고 한 것이 북한이 대응하면은 그걸 가지고 비상계엄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암시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거다라가 아니 사실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이적자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가짜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의 근거는 그게 암시하는 걸로 자기는 본다라는 거예요. 자기 해석을 사실로 봐서 징역 30년을 때리는 판사. 내가 이정훈이 판사라면 나는 반대로 봐. 나는 아니라 그러면 그만이야. 이게 판사입니까? 판사마다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해석을 가지고 판단을 하나요? 무지하게 잘못됐습니다. 아까 말한 법 적용, 외환죄를 적용했습니다. 외환죄는 북한에 적용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 일반 이적죄를 적용하고 또 웃기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비상계엄까지 가게 된 거는 유도를 했다라는 건 그게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다. 자기 판단이잖아요, 판사. 그걸 갖고 징역을 때려요. 그리고 더 위험한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이 작전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건데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군의 사명에 반해서 국군을 동원했다. 비상계엄으로 동원한 거를 내란으로 봤으니까 그건 잘못했다라고 그래 그건 좋다. 그러고 나서는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 네가 왜 이렇게 판단을 해? 똑같이 나도 이정현 부장인가? 이 친구가 판단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고 복종할 의무가 없다. 나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군사적인 작전은요, 군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군인들이 판단해야 돼. 그리고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너 여기 가서 지연전해. 너 죽어도 할 수 없어. 결사적으로 지켜. 그러면 그 친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사이에 딴 데서 뚫어서 이기는 거거든. 이쪽은 다 전사한다고. 근데 난 죽으러 안 가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명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명령에 따르냐 안 따르냐를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되면 인지상정으로 법적으로 이건 살인죄야. 이건 법원이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 전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란 자가 군에서 군 검찰 이 지휘관을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군 사법개혁을 주도했었죠. 그때 떠들었던 게 나중에 국회의원 되는 채모 등등인데 작전에 이기기 위해서 불법 탈법을 다 하는 게 작전이잖아요. 근데 그거 너 이거 어겼다고 사령관 체포하면 사령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전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판사가 지가 뭔데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지가 판단을 해. 그럼 판사 네 판결에 대해서 이 피고인들도 인정할 이유가 없어. 이건 네 영역이 아니라고. 참 정치 판사입니다. 자, 화제를 돌리겠습니다. 만약에 작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재판이 열렸겠어요? 설사 열렸다고 하더라도 이런 징역이 나왔겠어요? 이런 선고가 나왔겠냐고. 안 나옵니다. 재판도 안 열렸을 거예요. 그때 김문수가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이거 완전히 정치 판사들이요. 김문수가 이겼으면 재판도 열리지도 않았을 거고 열린다 한들 이런 형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 재판을 세워준 5개 재판하던 판사들, 이런 판사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이끌면 망한다는 얘기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들한테는 국가를 다스릴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선관위권이 저게 나중에 와서 오게 되면은 선관위 각 위원장은 판사들이 다 있죠. 지들이 이걸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사실을 뒤집어서 자기 이해를 사실로 해갖고 징역 30년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들이 판단할까요? 선관위 사건이 온다면?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직권남용은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응? 증거도 없이 5.18 탱크데이를 주장했고, 그 난리를 치고, 직권남용 아니에요? 진짜, 이 판사들, 참 치사한 사람들 많아요. 물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한 판단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이렇게 쭉쭉 가는 건 내가 알겠어. 알아도 그렇지. 자, 그럼 이 드론을 왜 띄웠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4년 5월에 북한들이, 저는 처음엔 똥풍선이라 그랬는데 국방부가 너무 북한에 밀리는 게 창피하니까 오물풍선이라 그랬죠. 5월 28일, 29일 대규모로 이 똥풍선을 띄웁니다. 그때는 진짜 똥이었어, 똥. 거름, 똥꼬름. 북한에는 똥꼬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남한의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그걸 뿌렸습니다. 그리고 6월 뿌리고 10월 달에 또 뿌렸어요. 그때 우리 아무 대응 못했어요. 제가 별별 아이디어 다녔어요. 그때 제가 한 1억 원만 걸어서 북한 똥부성 만든 거 아이디어 경연대회 하면요, 숱한 아이디어 나올 거고 국민들 관심이 확 올라가서 금방 막아낼 거란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뭐 드론으로 잡자 그랬는데 피실피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국방부 참 치사했어요. 그러다가 그나마 대응한 게 드론 작전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상계엄을 끌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 거기에 이제 법원이 따라가는 거지. 아니, 그렇게 당할 때 대한민국이 드론 띄우는 게 죽을 짓이고 전쟁 유발하는 거야? 북한이 한 건 뭐예요? 핵을 만드는 김정은하고 악수하고 다니고, 김정은하고 악수한 문재인 이런 자들은 일반 이적죄가 아니라 뭐 특별한 이적죄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가 있고 정치로 다룰 분야가 있고 법으로 다룰 분야가 있는데, 이런 거는 법으로 다루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재명이가 이겼기 때문에 다 법원에 갔는데, 법원이 그러면 공정하게 되는데 공정하게도 안 해. 암시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해서 징역 30년 때려. 나는 너가 나한테 한 말이 나를 욕하는 걸로 이해돼서 너한테, 그런 게 어딨어. 딱딱 증거를 대야지. 그리고 군통수권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조건 상명하복이에요. 대한민국이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잠실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시위대한테 경찰이 속았다고 뭐 어떤 경찰이 뭐 쓰고 뭐 웃기는 작태가 벌어지는데, 지금 국민 분노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길거리에서 월드컵 응원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희석시키고 뭐 하는 노력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리고 김민석은 뭐 국민들한테 공갈을 쳤죠.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 이제 법원이 짝짝꿍을 놀고 있습니다. 이 법 판사들, 이재명 재판 연기한 판사들 다 기억해 둡시다. 지난번 이재명 재판을 연기하다가 연대하다가 사표 쓰고 나가서 변호사한 서강대 출신 판사 있었죠. 비겁한 법꾸라지들 다 기억해 둡시다. 법관이 작전을 해? 나라 망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반드시 붕괴시키고 사법정의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